우리 아이의 적성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전공을 하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셨죠? 부모님께서 자녀가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팁 7가지. 이것으로 부모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조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됐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은 이러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전공을 하면 우리 아이에게 맞을지 아직 판가름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가끔, 아니 조금 자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아무래도 스템 쪽이 강세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 적성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스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바람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컨설턴트를 해온 저,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인 입장에서 본다면 대학을 가고 나서 전공을 바꾸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1학년 때나 2학년 때 전공을 정확하게 디클레어 하게 하는 대학들도 사실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미들스쿨이나 하이스쿨 때 내가 전공을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대학의 웹사이트를 보면은 학생이 열정과 관심, 패션과 인트레스트를 가진 분야에서 무언가를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열정과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얘기죠.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려면 학생이 어떤 분야가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학생들의 적성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지 함께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실 수 있는 팁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더 잘할 수 있게 북돋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연장선으로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아이가 또 다른 유니크한 독특한 개체라는 거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때로는 그게 잘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장 흥미가 없어 하는 길이라고 해서 아이에게 특정 길을 피하라고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아이들의 삶의 목표를 부모님이 정하시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라고 미리 우리 아이의 능력을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과목은 미리 피해서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별로 맞지 않는 과목인데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는 길을 맞춰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번째는 첫 번째랑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흥미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생들이 어떤 영역을 더 잘하게끔, 다시 말씀드려서 영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학을 더 잘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과학을, 사이언스를, 인벤션을 만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트를, 그림을 갑자기 너무 잘 그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갑자기 어떤 영역에서 열정을 불어넣거나 어떤 스페셜한 탤런트를, 재능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미성년자고 어립니다.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서 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현실적으로 너가 이렇게 하는 건 어떠니? 라고 계획을 같이 세워주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생각을 이끌어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의 흥미와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함께 뉴스를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미국 뉴스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뉴스를 보고 나서 아이들과 거기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그 점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야기를 시작을 꺼내면서 중요한 문제들을 접근해 가면서 질문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스스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부모님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 그리고 열정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해서 학부모님께서 다양한 활동에 자녀들을 노출시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예술, 과학, 박물관, 동물, 여행,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어떤 데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부모님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흥미가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학생들을 그쪽으로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더 많이 배우게끔 기회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스템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AMC, 에이미 이쪽을 많이 합니다. 작은 아이가 매스카운트를 시작을 해서 수학 경시대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국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AMC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스템 쪽으로 간다는 학생들은 AMC를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스템 쪽으로 가는 학생이 AMC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많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연극 오디션을 봐도 좋고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학생 스스로 부딪혀서 학생이 만들어내는 액티비티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진로 적성 검사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고 그런 타고난 적성과 겹치는 직업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은 저는 학생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평가를 놓고 이걸 너무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 결과 중에서 패턴을 보고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이런 테스트가 학생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면서 내가 존재 여부도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나가는 테스트들이 저희 컨설턴트 협회에서도 많이 하는 테스트고 실제로 결과도 괜찮다고 하는 테스트들의 예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 부모님이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는 게 좋듯이 학생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봅니다.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일을 본다면 아이들도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 내 일이 이렇다 라고 진솔하게 아이들과 직장에서의 일도 나누시고 직장에서의 하는 일의 목적 그리고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이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도 사회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는 일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직업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에 대한 열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아이에게도 직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도 아이에겐 살아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학생들한테 멘토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열정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 분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학부모님들이 꼭 전문인이 필요는 없습니다. 멘토와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멘토를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멘토를 만남으로써 자기가 좀 더 그 분야로 가서 어떤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더 갖고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부모님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분께서 부모님 주위의 커뮤니티와 어울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이 부모님들과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주위에 계시는 다른 어른들 속의 커뮤니티와 함께 어울려서 그 속에서 다른 어른들 속에서 대화하고 거기서 또 다른 것을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은 참 편합니다.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대화할 때는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 친구들과 같이 모이는 그 그룹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편하진 않죠. 어른들과 그렇게 모였을 때 대화를 하는 그런 경우에서 아이들은 의외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의 동료들과 모이는 자리에 아이들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격식을 차려서 대화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부모님들, 동료들 사이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직업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가는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직업이라면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 비즈니스 커뮤니티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 사이언스 커뮤니티 안에서 또 다른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메디컬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의사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또 다른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 속에 가끔 가서 학생들이 어리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도 꽤 큽니다.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이외에 또 그런 커뮤니티에 가끔의 기회지만 그런 어른들 사이에 있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학생한테는 간접적이지만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번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요, 부모님들께서 인내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저에게도 조금 필요한 얘기긴 한데요.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학교를 가서도 전공을 바꾸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대학교 때 전공했던 것과는 달리 대학원을 가면서 전공을 바꿔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스쿨 때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긴 길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인내심을 갖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그리고 커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은 긴 과정인데 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또 하나하나 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과정을 한번 즐기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의 전공을 찾아가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점들을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던 부분들도 많았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가는 길을 부모님께서 지켜보면서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